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AI 웹 앱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던 소스 코드인 Today's Counsel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seling. Okay.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 웹사이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고 그 안에 서브 메뉴들이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는 X를 누르면 사라지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서브 메뉴를 누르면 이 오른쪽 화면에 이 서브 메뉴 파일이 출력이 되게 되고 사이드바의 밑에는 서브 메뉴에 대한 그런 설명과 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들 그리고 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여러 개념들을 여기 링크를 걸어놓는 형식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스트림릿의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이 사이트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루트 폴더 이름을 AI 앱으로 정했고요. 이 루트 폴더 안에 main.py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 폴더 안에 서브 폴더인 pages 폴더가 있습니다. 이 pages 폴더에 파이썬 파일을 넣게 되면 서브 메뉴로 사이드바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스트림릿의 템플릿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메인 메뉴를 보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It's so simple. 첫째로 스트림릿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트림릿을 인풋하고 st란 약어로 앞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 모듈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모듈인데 여러분들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나중에 이게 뭐 하는 것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스트림릿의 set page configu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 함수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페이지 타이틀은 Ketchup AI Portfolio라고 제가 만들었고요. 페이지 아이콘은 이 아이콘을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 위에 Ketchup AI Portfolio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아이콘은 앞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스트림릿에서 자동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 위에 이 바에 표시되는 부분을 set page configue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엔 st.write 스트림릿에 있는 write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welcome to Ketchup AI Portfolio 그리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st.sidebar로 시작하면은 사이드바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sidebar success라고 해서 select a demo above라고 하면 여기에 표시가 되죠. 위에 있는 데모를 셀렉트 하세요라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st.markdown 하면 여기서는 사이드바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들은 바로 이 부분이 표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st markdown 그 다음 번은 제가 따로 이 링크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글자를 넣으면 이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 괄호를 치고 거기에 URL을 넣으면 그 텍스트에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Ketchup LangChain 스트림릿 웹 앱이라고 해서 제가 개발한 두 번째 웹 앱으로 가는 링크가 있고요. Ketchup LangChain.strimlit.app입니다. 두 번째는 저의 유튜브 채널로 가는 링크를 제가 달아놨고요. 세 번째는 저의 블로그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 IT 기술들을 그때그때 여기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10년 좀 넘게 정리를 한 건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제목을 IT 기술 따라잡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AI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따라잡기라는 것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캐치업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해서 모든 것이 캐치업 AI, 캐치업 랭체인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에 AI 스터디 그룹에서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PPT 파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의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DL Basic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비디오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PPT 파일인데 이거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PPT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시면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AI 웹 앱 디벨롭먼트 101 PPT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공유했던 클립에서 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유튜브 클립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Information overload. 메인 메뉴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사이드바에 있는 내용은 ht.sidebar로 시작하는 스트림릿의 여러 가지 API를 통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스트림릿의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myModules라는 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만든 파일입니다. 이 안을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이 쭉 있는데요. 이 함수들은 이 페이지를 만드는데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페이지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view source code라는 것도 있고 summary eng라는 것도 있고 adsense add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파일의 이름이 my_module이고 이 파일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from myModules로 하고 input해서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여기서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함수를 여기서 디스플레이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구글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무슨 동작은 하지 않더라고요. It's not working. It's not working. 자, 그럼 여기서 이 사이드바에서 Today's Counsel이라는 서브 메뉴를 클릭하면 이 Today's Counsel이라는 페이지의 설명이 아래에 나오고요. 이 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픈AI와 랭체인과 스트림릿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일과 성별과 그리고 언어를 선택해서 처리를 하면 AI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좀 더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술들을 여기 링크를 걸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 오픈AI를 누르면 랭체인에서 오픈AI를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API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페이지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릿에서 여기 데이트 관련돼서 처리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h.date_input을 사용하면 이 데이트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줄로 이 부분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용 가능한 자세한 파라미터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서브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서브 페이지를 별도의 파이썬 파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파이썬 파일을 페이지스라는 폴더 아래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왼쪽에 서브 메뉴가 이 파일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이 서브 메뉴를 누르면 이 파이썬에 있는 내용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진 스트림릿 템플릿을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콘텐츠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스 코드는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서 토글 소스 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 설명할 때 편의를 위해서 저 로컬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오픈AI의 API 키를 복사해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고요. 성별을 셀렉트하고 자신이 편한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Create Accounts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이 오픈AI의 챗 GPT와 커뮤니케이션 을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합니다. 위에는 몇 개의 토큰이 사용되었고 리퀘스트 그리고 리스판스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소요가 됐는지 나옵니다. 0.0007달러가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오늘의 운세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한 인생 상담 뭐 이런 일을 하는 제가 개발한 AI 앱인데요. 이때 태어난 부분은 황소 자리에 속하며 뭐 말띠에 해당됩니다. 뭐 근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제가 개띠에 해당이 되는데 말띠에 해당된다고 잘못 나왔고요. 이거는 그 AI의 단점인 환각 효과죠. Hallucinations. AI의 이 환각 효과,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왜 일어나는지는 저의 유튜브 강좌 맨 첫 번째 것을 보면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DLBH01 AI는 진짜 인간처럼 생각할까? 라는 제목의 유튜브 클립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발을 할 때 별도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RAG라는 기술이 요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AI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술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강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재 나이는 몇 살이고 이 시기에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이고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카운슬링을 해주는 그런 앱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 앱은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소스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코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필요한 툴들을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에는 UI를 표시하는 스크립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AI와 연결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내는 것은 이 generate text 함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필요한 툴들을 임포트하는 것은요, 위에 나와 있고, 여기서 필요한 툴들은 스트림릿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랭체인 중에 챗GPT를 사용하게끔 해주는 챗 오픈 AI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에러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오픈 AI에 오픈 AI 에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데이트를 여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이라는 그런 모듈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일의 콘텐츠, 즉 스크립트들을 불러와서 여기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제가 넣을 것이기 때문에 파일을 다룰 수 있는 OS 모듈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별도의 그 파일들에서 필요한 함수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페이지를 개발하는데 따로 기능에 필요한 것들은 아니고, 제가 여러 페이지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둔 파일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UI를 담당하는 메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st.title이라고 해서 today's council, 이것은 이 화면에 이 제목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타이틀을 사용하면 이게 큰 글씨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지난 강좌에서 다뤘던 PPT 화면을 보시면 여기 작아서 링크가 안 보일 텐데요.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릿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사용한 타이틀은 ht.title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표시가 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풋 박스죠. 오픈AI API 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인풋 박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렇게 입력된 API 키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을 API 키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패스워드 형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연, 월, 일을 넣기 위해서 스트림릿에서 제공하는 date input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를 한 값을 birth dates로 받아서 여기서 year, month, 그리고 day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current year를 해서 현재 올해를 여기에 넣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디서 사용이 되냐 하면은 이 current year는 이 max value, 이 데이트의 max value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올해의 12월 31일까지 유저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트 작업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이 데이트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어서 birthdate str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젠더를 선택하는 radio 버튼을 누르는데, 이것은 st.radio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부분이 있고요. select your gender라고 하고, radio 버튼의 옵션들은 꺽쇠 괄호 안에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메일과 피메일 두 가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편한 그런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배열화해서 available languages에 집어넣고요. 이 배열을 여기서 이용을 합니다. st.selectbox 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이 완료가 된 후에 create a council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 버튼은 st.butt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되는 로직을 만드는데, API 키가 있으면 이 부분을 처리하고 API 키가 없으면 워닝 메시지를 표시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을 먼저 보시면 현재 이 파일 안에 있는 소스 코드 내용을 표시해두는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우선 OS 모듈을 사용해서 현재 파일과 패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만든 view source 함수를 불러서 경로와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뷰 소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뷰 소스 코드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디스플레이 소스 코드 함수를 불러서 이 파일을 읽어서 그 소스 코드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려면 뷰 소스 코드 함수가 있는 이 my modules라는 파일을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oday's council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이 사이드바의 설명을 넣는 이 콘텐츠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에 AI 사이드바 콘텐츠라는 파일을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서 보시면 Today's Council이라고 해서 여기는 사이드바에서 표시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메뉴에 제목이 들어가고요. 헤더 그리고 라이트를 해서 이 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라이트를 해서 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참고 자료들을 링크를 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서브 메뉴마다 제가 따로 만들어서 쉽게 그 서브 메뉴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UI 부분은 다 완료가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면 Generate Text 함수를 호출해서 거기에 유저가 입력한 정보들을 전달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 받아서 Generated Text에 넣고 이 Generated Text를 여기에서 그 내용을 출력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백엔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need me for? Your back end. 백엔드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Generate Text 함수 그리고 이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네임을 제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외부 파일에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모델 네임은 GPT 3.5 터보 0125로 제가 세팅을 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모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바뀔 때마다 모든 서브 메뉴에 있는 모델 네임을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외부 파일에서 관리를 하고 이곳에서는 그 모델 네임을 단순히 불러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모델이 바뀌게 되면 여기서만 고쳐지면 다른 모든 서브 메뉴에 또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부터가 랭체인을 이용해서 챗GPT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챗GPT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랭체인의 챗 오픈AI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자신의 오픈AI의 API 키와 모델 네임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API 키는 사용자가 입력한 API 키를 사용을 할 거고요. 모델 네임은 위에서 세팅한 이 모델 네임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챗GPT한테 알려줄 인스트럭션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을 입력받아 그 나이에 사용자가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좋은 일들을 알려주세요. 생년월일과 관계되는 별자리와 꽃도 언급해주세요. 동양에서 사용하는 띠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현재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 나이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게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올해는 2024년으로 설정하고 나이를 계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제시를 미리 해둡니다. 이것도 같이 챗GPT한테 연결을 해줄 건데 맨 마지막에 올해는 2024년으로 설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왜 이러냐면 챗GPT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훈련은 그 이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2022년이나 2023년을 올해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나이를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인스트럭션에 올해는 2022년이나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이고 여기에 따라서 나이를 계산해라 라고 알려줘야지 거기에 맞게끔 계산을 합니다. 이 인스트럭션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는 실제 챗GPT에 던질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는 인스트럭션을 담고 그 이후에 birthday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젠더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 젠더가 지금 생각하거나 행동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랭귀지도 여기서 선택이 된 거죠. 코리안으로 해주세요. 잉글리시로 해주세요. 재패니즈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인스트럭션과 쿼리가 챗 GPT에 전달이 될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get openAI callback 함수는 여기서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요. 랭체인 커뮤니티 컬백에서 get openAI callback이라는 함수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st.write 해가지고 cb를 사용하면 이 챗 GPT를 처리하면서 사용되었던 그런 토큰의 개수와 처리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등이 여기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get openAI callback 함수가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LLM은 여기에서 설정을 한 거죠. .invoke 이건 랭체인의 함수인데 invoke를 불러와서 여기에 쿼리를 전달을 하면은 여기서 OpenAI로 이 질문들 인스트럭션과 질문을 보내서 처리를 해서 그 대답을 받아서 Generated Text
텍스트에 넣습니다. 이 부분을 리턴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호출했던 이 부분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담겨서 여기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픈 AI 쪽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됐다면 API 키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 에러가 있다면 여기서 에러 핸들링을 해서 이 워닝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API 키가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여기로 가셔서 API 키를 구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Warning. Warning. 이렇게 하면은 백엔드 작업도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Generated Text는 이 부분을 그대로 표시를 하면은 JSON 형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답변 부분만 따로 뽑아서 표시를 하려면은 콘텐츠를 불러오면 됩니다. Generated Text Content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챗GPT로부터 받은 그런 결과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뭐 좀 힘이 되는 그런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AI한테 그런 듣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그런 미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과 교류하게 되면은 이런 깊은 얘기는 사실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AI로부터라도 이런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따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 인스트럭션과 쿼리 부분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oday's Council이라는 제가 만든 AI 웹 앱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이 AI 웹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 가장 중요한 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랭체인하고 그다음에 스트림릿인데 그 랭체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랭체인 부분은 저의 다른 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인 catchup랭체인.streamlit.app에 있는데요. 여기서 1, 2, 3, 4 이 부분이 그 랭체인의 퀵 스타트 부분을 제가 활용을 해서 만든 AI 웹 앱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앱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Come again.